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이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건축가 이선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시의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원철호 건축 허가 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 담당입니다. 임용상 경관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현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시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150가구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54개 단지의 아파트 29개 단지, 연립주택이 25개 단지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안전점검 소요 비용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 단지를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7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이 유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단속 건수는 212건으로 그중 자진 철거 35건, 양성화 7건, 현재 잔존하는 것은 170건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 내역입니다. 총 부과 금액은 4억 8,752만 9천 원이며 징수 금액은 3억 3,068만 9천 원이며 체납 금액은 1억 5,684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로등 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 절약 사항입니다.
가로 보완 등 신설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가로등 신설은 교동 사거리에서 청학 사거리 가로등을 27기를 신설하였으며 보완 등은 총 4차례에 걸쳐 74기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로등 신설에 해오름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외 4개소에 총 145기를 신설할 예정이며 보완 등은 총 31기를 이미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 보완 등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억, 2019년도에 4억을 들여 가로 보완 등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 보완 등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속초시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가로 보완 등은 대다수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로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로 보완 등 유지 보수 시 LED 램프로 교체하고 있으며 LED 보급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유지 보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가로 환경 개선 및 정기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가로등 연차별 교체와 LED 보급률 제고를 위해 유지 보수비 또한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LED 보급률은 가로등이 51%, 보완등이 44%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사항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기존 가로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 요금 및 유지 보수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LED 가로 등기구 교체 사업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연간 5,859만 원이며 국비 10일을 제외하고 금융 연계자금 회수 기간은 5년 3개월입니다. 빈지 적비 사업 추진 사항 및 정비 대상 내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18년 내동 철거했으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동 철거를 완료하였고 영랑초교 차폐 한동 현재 한동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비 대상 내역은 속초시 관내 총 109동입니다. 다음은 장기 공사 중단 건축 현장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 공사 중단 건축 현장은 동양 오피스텔과 미실령 관광호텔 두 곳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동양 오피스텔입니다. 건축주인 익성종합건설에서 토지 지분을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실령 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2015년도에 소송이 현 토지주 승소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주와 일치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양 오피스텔은 직접 공사보다는 사업 양수자를 물색 중이며 미실령 관광호텔은 유치권 소송이 종결되어 공사 재개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된 두 곳 모두 어떠한 형태는 간에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건설 사업 현황 및 민원 처리 결과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축 현장입니다. 총 12개 단지의 세대수는 4,071세대이며 공사 중 8개 단지, 미착공 4개 단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자이 현장은 인근 부영 5단지 입주자 대표에서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으며 그 외 현장도 주변 아파트 등 주민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 건축물 현장입니다. 현장은 총 13개소이며 주거가 970실, 오피스텔 350실,
생활숙박시설 4,151실, 총 5,476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현장마다 착공 이후 지속적인 시공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불법 5개 강건물 관리 현황 및 근절 대책, 단속 실정 및 조치 결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공공 현수막 게시대가 31개소에 107면이며 사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23개소에 186면입니다. 불법 5개 강건물 단속 시설 중 고정 강건물 3개소, 유동 강건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기타 등 총 87,4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 5개 강건물 조치 결과 및 근절 대책으로 개고 6건, 과태료 처분 148건, 고발 5건으로 총 150건에 3억 2,98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불법 5개 강건물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는 불법 강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신속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불법 명함에 대해서는 속초경찰서와 협업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강건 문화 개선을 위해 언론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및 기준입니다. 내진 설계 대상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 현황은 38건으로 세부적인 대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입니다. 내진 설계 건축물 현황은 2018년도 111건, 2019년도 5월 현재 25건으로 총 136건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입니다. 25쪽입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법 제48조 및 간특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m,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이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다음은 설악 금강대교 경관 조명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설악 금강대교는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아바이 마을의 나들목이며 청호동과 등명동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2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설악대교 노후 경관 조명 철거 공사에 1억, 설악 금강대교 경관 조명 설치 기본 및 설계 실시 용역에 9천만 원, 설악대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10억 1천만 원입니다. 내년에 공사할 금강대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8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으로는 설악대교 노후 경관 조명 철거 공사를 2개월 동안 실시하여 5월 9일 철거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설치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은 올 2월에 발주하여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설 도시가에서 3개월에 걸쳐 설악대교 도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악대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올해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강대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추진 내역,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 내역으로 2018년 29억 7,155만 원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월 평균 지급 대상 가구는 2,433가구입니다. 2019년도에는 5월 현재 11억 4,013만 원이며 월 평균 지급 대상 가구는 3,017가구입니다.
수성 유지급여 추진 내역으로는 2018년도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모두 포함 115가구에 4억 4,187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5억 8,418만 원의 지역 대상 가구 수는 98가구입니다. 27쪽입니다. 2018년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 내역과 2019년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과 사업 방법입니다. 먼저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28쪽입니다. 부서별 업무 흐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매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스탁 체결하여 시에서는 보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성유지급여 사업 추진 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지원 주기는 표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안 등 전기요금 63개 단지 5,500만 원으로 시설 보수는 31개 단지에 2억 7,935만 6천 원으로 총 68개 단지 3억 3,43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보안 등 전기요금으로 65개 단지 5,743만 3천 원, 시설 보수에 27개 단지 2억 9,047만 1천 원으로 총 70개 단지 3억 4,790만 4천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 내용 및 지원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국민주택 윤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 현황은 8세대에 8,564만 원이며 징수 현황은 212만 5천 원입니다. 체납의 현황은 8세대에 8,35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모구제 터널 LED 조명 에스코 사업 추진 사업 및 효과입니다. 사업량은 모구제 터널 등 504개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일 9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 국비 3,700만 원, 시비 3,600만 원, 에스코 자금 2억 4,400만 원입니다. 에스코 자금 2억 4,400만 원의 사용 기간은 73개월로 6년 1개월이며 월 절감액은 339만 원으로 연간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용 기간 동안은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터널 등 고효율 향상 사업 확정은 2013년 11월 1일이며 에스코 사업 추진 계획을 2014년 8월 28일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착공 및 준공한 후 에너지 절감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 효과는 교체 전후 전력량 및 전기요금 절감 물론 조도 또한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관심의회 개최 현황 및 결정사항,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속초시 경관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소위원회 또한 5회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정 사항으로 재심의권에 대한 의결이 7건, 조건부 의결이 13건입니다. 34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3회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경관심의회 심의 2회, 소위원회 1회 총 3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은 2건, 조건부 의결은 5건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속초시 경관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전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연중 심의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이외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소관 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네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용역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의원님들은요? 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신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네.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인데, 이 점검 대상은 전부 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의무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승강기와 중앙 난방식 150세대 이상의 이런 것들은 의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 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이하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사용 연한이나 이런 거 관계 없이 전수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네. 점검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록에 보면은 빠진 그런 단지가 다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자료상에 보면 그렇거든요. 몇 개가 빠져 있는 게 이게 눈에 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사용 연한이 안 돼서 아직 그런가. 사용 연한도 한 20년씩 넘은 건물들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뭐 경련제로 또 사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누락된 거는 이렇게 네.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누락돼 있는 그렇진 그런 않습니다. 단지는? 예. 아닙니다. 예.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네. 가로등 보안 등과 관련해서 이제 큰 길 뭐 가로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개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나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네. 주택가나 어두운 그런 골목길에 대해서 좀 야간에 주간에 하면은 이렇게 잘 모릅니다. 이게 야간에 불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 봐야 어디가 어둡고 밝은지를 알 수 있지.
낮에서 대충 이렇게 대중을 해가지고 거리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은 꼭 이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좀 통해 가지고 그 가로등이나 보안 등 이거 좀 점검해 주시고 또 이제 보완해 줄 것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곳에서 항상 이 저 어둡다는 민원은 항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보완을 하지만 그래도 제때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불법 5개 광고물.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서 그런지 네. 예, 그 불법 광고물 이렇게 뭐 현수막 같은 게 현저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쾌적한 그 거리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할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이제 그 현수막이 줄어드는 대신 이제 자료상에도 나타나지만 뭐 벽보나 뭐 기타 전단 스티커가 또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방법을 이제 대체해서 이게 뭐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 많이 그 전단위가 이제 저 현수막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쪽 설악 금강대교 경관 조명과 관련해서 이 문제 뭐 의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이거 빨리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시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하고 그 회기년도를 달리해 가지고 설악대교 금강대교가 이렇게 분리돼서 공사를 하게 돼 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이제 경관 조명 설계 사업자로부터 이제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경청을 했는데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그 좀 실망스러운 그런 기본 설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지난번에 그 중간 용역 보고 때 우리 신선임 의원님께서 주신 그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가 하나로 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나온 그 의원님 주신 말씀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최초에 이제 잡은 것들이 설악대교가 12억 정도, 그다음에 금강대교 한 8억 7천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에 연결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강대교를 하면서 조금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용역 결과를 나오는 대로 근데 정말 그 하나로 연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좀 두 다리가 이 진출입로 부분, 양쪽 다리의 진출입로 부분, 그다음에 중간 연결 부분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그 골조만 그 교각하고 골조만 이제 이렇게 그 조명이 돼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조명 그 효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또 조명 설계가 좀 이제 특별하지 않고 좀 평범한 설계 아니냐, 어떤 그런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하여튼 이 설악 그 금강대교는 이제 총 연장이 한 다 합하면 한 1km 상당 네, 그렇습니다. 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 좀 조명을 하면은 정말 속초시의 그 야경 랜드마크 다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예. 사실상 그 연결 부분이라든가 진출입로 부분은 어떤 이런 주 다리 부분보다는 조명이나 설계라든가 뭐 이런 게 약간 좀 단조로워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좀 약간 복잡하지만 그런 이제 쪼로로 이렇게 말뚝 형태로 이렇게 나간 표시만 있어도 상당히 그 작품이 나올 만한데 그대로 그 다리 구간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 시민들로부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졸작을 생산했다 이런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한 번 더 그 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시작했던 거는 그 조망점에 따라서 지금 네. 연결하는 다리가 이제 그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구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어쨌든간에 그 의원님 주신 말씀은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저 더 수고하겠습니다.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봐도 엑스포 그 상지탑 쪽에서 이렇게 봐도 그 구간이 연결되면 그 많은 부분이 그 구간이 예.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가리는 예. 점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와 네. 보완을 요하고요. 뭐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그 지식만 가지고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좀 검토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신선익 의원님하고 동감이에요. 저도 이제 신선익 의원의 이제 그 심을 싫다면 이게 이제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다리가 일체성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 또 특수 효과라는 게 그 수면이라잖아요. 수면 그냥 수면에 불 하나 켜져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한 수면의 그 조명을 제대로 싣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스마트하지 못했다. 좀 옛날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조명 시설이. 그래서 조금 좀 더 신경을 알겠습니다.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왜냐하면 야경이 속초의 야경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먼저 그 산불로 인해서 특히 이제 장천마을 쪽 공동주택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장천마- 기반 시설 주변에 있는 예. 상황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주택 건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앞서 저희가 이제 민원 토지가랑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지적 재조사하고 또 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 주민들의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갈등을 하여간에 좀 잘 소화시키고 풀어가면서 또 재건축이 되기까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쪽에 보시면 그 소규모 공동주택 이제 안전 점검이 있어요. 이 전문가 점검 외에 18년과 19년은 이제 이게 가장 또 뭐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제 유관 점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물론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혹시 전문가 점검이라는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는 연수가 있나요?
그 지금은 그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지금 넣었고요. 네. 건축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 네. 2년마다 한 번씩 전문가들이 하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네. 이 지금 점검 대상들이 유관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은 또 전문인에게 걸쳐서 하게끔 돼 같이 있으니까요. 매칭되는 네, 그래서 네, 네, 서로 크로스돼서.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려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이제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안전 점검을 하고 나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나 이제 이런 게 행정에서 주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사업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쭉 찾아보면 별로 이렇게 연결성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 가끔 있나요? 예, 네. 우리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그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에서는 더불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안전점검,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부에서 네. 소규모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면은 안전점검 비용을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29쪽에 있는 지원 사업 신청 사항에는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건가요? 보시면은 네. 소규모 공동주택 그 13번, 네. 29쪽 13번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아, 네네. 점검 점검 비용 뭐 이런 것들로 네.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검 비용 말고 네. 점검을 했는데 하자 보수가 필요하더라.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소규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예. 경우에 이제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성이 오히려 좀 그 있어야 연결할 되지 수 있는 않을까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연결시키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명목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은 지원을 네. 못 하겠지만 거의 네.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예. 소규모주택은 거의 또 많이 또 우리 그 지원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두 사업 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활 편리 시설들을 공동주택들이 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어떤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반의 안전의 부분부터는 좀 다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주택들 안에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 좀 놓치지 않고 가도록 예, 좀 잘 조치해 주시길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14쪽에 보면 그 보안등과 이제 가로등 이 부분이 지금 건축과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 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밤에 한번 쭉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니까 저녁은 어디나 이제 우리가 그 참 어둡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밝았으면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 이제 지난번 설명을 쭉 해주셨었죠. 그 네. 종합 설계를 가지고 네. 오셔서 연차별로 계속 우리의 그 그렇습니다. 종합계획 가지고 네. 있다라 이제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인데 근데 우선돼야 될 것이 현재 있는 것이 유지 보수부터가 좀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교체되어야 될 여러 이제 5개 지역으로 나뉘고 있는 지역들이 그 전구가 좀 들어와 있지 네. 않다든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먼저 좀 기본부터 해 주시는 거, 네. 예, 좀 그 상황은 꼭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먹거리촌의 노후 가로등 13기를 이번에 지금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이 먹거리촌 가로등이 다른 그 대로변의 가로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설치물이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 주요 도로변에는 거의 그 키가 높은 한 9m 네, 정도고 그렇죠. 먹거리촌에는 한 7m 정도짜리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좀 낮은 예, 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먹거리촌이 이렇게 뭔가 활성화되지가 않고 뭔가 이제 도심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요구가 돼야지 될 부분인지라 제가 보면서 가로등 사업으로 뭔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똑같은 부분이 아닌 조금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란. 지금 지적 주신 그 먹거리촌에서도 지금 먹거리 2길, 3길이 네. 가장 어두운 네.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길, 3길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아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연차별 계획을 계속 네, 세워서 네. 그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지금 또 최근에는 또 저희 시장님께서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문서로서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가로등 꺼진대, 보안등 네, 그쵸. 설치해달라. 네. 폭주입니다, 폭주. 그래서 먼저 등 잔뜩 사셔가지고 그거부터 예. 그러니까 손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되 유지 관리와 철저하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먹거리촌의 상황들은 제가 그러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키높이가 조금 그나마 낮은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가 상점가 살리기의 상권의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곳이죠. 네. 그러면 특별히 좀 그 연차적으로 먹거리촌에 들어갈 때는 이 상황들을 조금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한 부분으로 네, 그냥 알겠습니다. 대로변과 특수한 이런 지역은 조금 차별화된 어떤 상황이 좀 들어갈 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불법 이제 5개 광고물 과태료 이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이 건당 뭐 100만 원 이상씩이 돼요. 올해는 보니까 100만 원 정도고 2018년은 그 건당 한 20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최대 저희들이 거의 500까지 49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작년에는 현수막과의 전쟁을 네, 이게, 그렇죠. 과태료를 3억씩 부과를 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당 그 과태료 상황도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잘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자,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은 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 그 4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제 많은 주택 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 이제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우리 건축가에서 그 수습효과 향후 대책 보상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한 그 처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최선을 좀 더 해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저 앞서서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요. 16쪽 우리 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크게 동양 오피스텔과 이제 미시령 관광 호텔이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동 쪽에 또 영화관을 짓다가 또 중단된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과장님? 여기 향후 계획 등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이 좀 복잡하고 그 권리관계 조정이 어렵고 이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 양수를 좀 하려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하다가 한번 중단되면은 각종 채권 다툼 하다 보니까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동양 오피스텔하고 미시령 관광 호텔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 미시령 관광 호텔은 최근에는 조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동양 오피스텔도 계속 양도 양수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 해당 부서의 고충을 모르는 점은 아닌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과장님 이건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작년 8월 14일 날 시행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례 조치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유는 그 법이 없을 때고 이 법이 생긴 이후로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이제 장기 방치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 중단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맞습니다. 공사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태 조사, 정비 계획 수립, 철거 명령과 안전 조치 명령, 그다음 일부 공사 비용도 보조할 수 있고 분쟁 조정할 수 있고 조세 감면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의 취득도 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고 직접 건축물의 철거 신축 공사 재개를 하여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의 내용이란 말이죠. 예. 물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의견 정도만 제시하는 네. 사항인데 이걸 좀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했었고요. 국토부에서는 선도 사업이라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 몇 번 동양 오피스텔에서 현지 답사도 했었고 위치는 좋은데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풀지를 못해서 이 법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 제가 2005년도에 한번 선도 사업으로 태웠었고요. 그 후도 한 번 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LH 수하거든요. LH 나와서 위치는 좋은데 이 채권 채무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도 사업에서 저희 시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선도 사업. 이 법에 의한 네. 그 장기 방치 건축물 제 13조에 있습니다. 13조에 13조 3. 예. 선도 사업의 예, 예. 추진 및 있을 겁니다. 지원. 예, 있을 겁니다. 그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두 동양 오피스텔과 미시령 강호 호텔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미시령 강호 호텔은 좀 외곽에 있으니까 두 번째고 저는 동양 오피스텔만큼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좀 재개든 전면 철거든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은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도심 속의 시한 폭탈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되고 이럴수록 붕괴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흉물로 전락돼서 청소년들의 이제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범죄에 이제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KBS 집중진단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 보완 대책 등을 방송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건축가 직원분들 많은 노력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이 부분은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네. 요 방송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보시면서 요게 이제 첫 이전에 하면은 전국의 387곳의 장기 방치 맞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현안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 선도 사업 선정된 곳이 13곳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연차별로 계속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네, 이 선도 사업에 포함되어서 네,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두 대형 건물이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준비 하신 다음에 과장님 그 빈집 정비 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페이지인데요. 18년도에 5동 철거를 했고 4동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2019년도에 한 동 했죠. 네, 그런데 정비 대상 지금 현재 정비 대상이 109동에 8개 동에서 네, 109동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예산이 지금 없어서 1년에 4개 동만 하시는지. 근데 이제 빈집은 109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이 다 원하지는 또 않습니다. 빈집만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선순위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저소득층. 것들을 그리고 또 차상위겠죠. 예, 차상위 계층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갈 거고요.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또 그 위치가 큰 도로변에 있다든가 주택가에서 또 정말 그 주변의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년도에 4동을 철거를 했고 그 전전년도에도 철거를 계속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그 땅은 소유주가 그냥 반환 다시 가져갑니까? 소유주가? 저희들이 그 토지를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건물만 철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제 사람 건물주들이 그대로. 이제 예. 처분하든지 이제 예. 그건 본인들의 마음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진 그 우리 속초 주로 거주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타지로 이동하신 분들이 그 빈집을 가지고 있나요? 빈집은 거의 대부분이 네. 여기에 속초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그분들의 있는데 재산 상태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마찬가지죠. 그 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우범지대고 그렇습니다. 또 그 마을에 또 화재가 날까 주민들이 또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 빈집은 좀 정비를 해야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죠. 네. 네. 아무튼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좀 쾌적한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길 네,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그 놀이교가 참 문제죠. 네, 놀이교요. 예, 예, 거기다가 벌써 15년 전에 23억이라는 돈을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를 했죠. 위원장님 그거는 건설 도시과 이 건설가예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이렇게 그 행정에 잠깐 실수로 거액을 써서 무용지물 만들어서 정말 걸짓덩 지금 그 철거를 해도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민들의 이제 공원 내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성을 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한 얘기는 그러니까 행정에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네,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위원장님.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현장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민원 여러분들께서 그 담당 부서를 방문하고 오시면 항상 그 직원분들 계장님께 고맙다는 전화를 꼭 나중에 드리라는 말씀 꼭 많이 하세요. 아주 그 민원들 대응하실 때 상당히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질문을 하더라도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좀 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공사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아 대포 7번 예예. 국도상에 있는 네, 대포항. 네, 이 2005년도에 대포항 시푸드 마켓이라고 네. 대포항 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예정이 돼 있었을 때 모 건설업체가 2005년도에 지금 진행하다가 2007년도에 법정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요. 시행사 시공사가 법정 분쟁에 있었고 한 그때 당시에 1년 정도 소송 기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시간 이후에 재개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13년 이상째 지금 대포 관문, 그러니까 속초시의 관문입니다. 여기 대포항이기 전에 관문에 방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2005년도에 저게 아마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토파기하는 과정 속에서 중단돼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대포항 개발 사업소에도 근무할 때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잘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진행 과정은 우리 이게 그 중간에 이제 관광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관광가에서 지금 또 연관이 같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은 없지만은 저거를 건축허를 취소하려고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또 이제 관광가에서 관광 사업 승인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취소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3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없나요, 시에서? 그 제가 의원님이 중간에 그 어느 과에 어느 과 그 행감할 때 말씀을 건축과에 물은다고 제가 그거를 그때 봐서 좀 네. 찾아봤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관광가에서 아마 2020년까지 관광사업 승인을 연장을 해줬고요. 네. 그 사업체에서 좀 전화를 해봤더니만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한 140억이 드는데 예. 관광지금 자금을 한 60억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관광자금이 결정되면은 아마 그 관광 호텔을 아마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곳에 네. 다시 재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관광사업 승인도 2020년까지 연장을 연장을 하고. 2년 연장을 그래서 시켰더라고요. 이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재개 의지가 있다.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 자금만 받아놨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나중에 또 더 예. 논의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사진을 또 하나. 이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옛 부영 6단지입니다. 이제 여기 아파트들이 여기 짓고 있죠. 예. 지금 분쟁이 많이 심한데. 네, 휴먼빌 네, 듣고 휴먼빌 있고요. 연구 예. 현장에. 자,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담당 계장님도 가보시고. 네. 자, 지금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부영 604 후면 도로 통행 차단하오니 불편한 시간하도록. 이 건설업체 이제 이름이 있었고. 자, 문제는 뭐냐면 도로를 이렇게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홍보를 했냐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과 시가 계속 대립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1차적으로 이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하나 걸고 도로 폐쇄하면 답니까? 지금 현장 가보시면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네. 그날 통화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도 현장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이런 지금 주민들께서 주로 다니던 도로예요, 통로고. 그러면 공사는 할 수 있다고 쳐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든가 이 주민 대표들하고 잠깐이라도 면담을 하셔서 이만저만해서 좀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생겨야 되니까 이분은 좀 잠정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환경 개선을 좀 같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이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수익만 창출하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건축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들 책임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최소한의 상생도 안 하고 가는 이런 업체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은 이걸 다시 풀고 말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이 어쨌든 됐습니다. 됐으면 빨리 공사를 끝내주시고 네. 빨리 공사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통행을 재개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지금 불만 사항이 크기 때문에 통행을 재개할 시점, 도로공사 도시계획 도래가 놓는 시점이 됐을 때 주민들 이 앞에 지금 피해 입는 주민들하고 어떤 환경 개선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이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란 말이죠. 이분들과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통화 녹취록도 들어봤어요. 그 민원인을 대응하는 이 자세가 안 돼 먹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놓고 시에서 나오면 또 계산하는 것처럼 하고 시민들이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빠락빠락 우기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단속하러 나오는 관계공무원 앞에서는 절차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민원인들은 기댈 곳이 어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빠른 그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피해 입은 주민들과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자,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속초시 전체적으로 다녀보시면 이런 곳들이 좀 많을 겁니다. 여기가 어민들이 수호신으로 모시는 이 성황당이 있는 근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시푸드 마켓 부지도 바로 반대쪽 예. 또 성황당 부지 네, 맞습니다. 붕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되게 민감합니다. 네. 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좋은 곳을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방치해놓고 근데 이쪽은 뭐 개발한다고 방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은 아닌데 지금 장마 우기가 또 오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고 속초시 전체 다니다 보면 각 동별로 위험 지역이 좀 발견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회장님. 네. 잘 좀 두루두루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부 감사를 하다 보면 또 일을 또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주문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시에 민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응을 참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 우리 속초 시민 입장에서 특히 약자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속초광장 앞에 오피스텔 네. 부지 지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이 뭐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꺼졌네요. 성미 아파트 건너편에 맞습니다. 예. 그쪽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네. 구성을 하려고 조망권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분진과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먼지가 난다는 그 민원이 제가 접수를 하고 우리 원철호 회장님인가 전화를 바로 드렸더니 네. 그날이 주말 일요일이었어요. 바로 조치를 하시는 부분 보고 참 현장에서 쉬는 날 없이 발로 뛰신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관계과에서 뜨면 상당히 좀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시는데 그 눈밖에 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제가 저 한 가지 좀 여쭤가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축가에서는 참 일이 많죠. 왜냐하면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속초에 대형 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렇죠. 근데 그 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 건설 사업 현장 민원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시청 앞에도 현대 실스테이트 네. 지금도 폭파음이 납니다. 이게 착공이 18년 7월 2일 날 착공을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폭파가 돼서 꼭 점심시간에 폭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벌금도 냈는데 벌금 뭐 9,000원 냈다는데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내가지고 그냥 우야부야 이제 지나가는데 어쨌든 건축 붐이 일어나서 우리 시내 시민들은 비싼 먼지 뒤집어 쓰고 폭파 소음 귀로 다 듣고 진동이 많고 이렇게 이제 그 좋지 않는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초에 이렇게 건축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애지인들한테 그 뭐 너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너무 양반들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건축을 하시고 가신 분들은 분양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모든 거를 다 시민들이 다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산먼지도 많이 잃고 이러면 건축법의 허가 한계까지 가서 우리 그 살수 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건축업 그 나와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 건수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셔서 예. 지역 경제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건축을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 속초 시민들은 그 별로 그렇게 경제 지수를 느낄 수가 없는 체감 온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그 집행부에서 시 먹고 잘 모르는 업체들을 챙겨줄 수 있는 밥그릇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많은 일도 좀 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에서 바라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칠 게 아니라 민원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이 편법을 하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살수자 부르기 싫어서 수도꼭지 풀러갖고 이렇게 호수로 그냥 땜빵질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봐서 네. 우리 그 영세민들이 그래도 자기의 그 직업을 살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하는 부탁을 하고요.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주세요. 그 벌가금 몇백만 원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할 수 않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대형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하다. 앞에 바로 시청 앞인데도 시청이 우리 의회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다 해서 지금 제가 행감이 돼서 네.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32페이지 보시면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이 나와요. 8세대. 그러면 원급은 뭐 4천만 원인데 약정 이자가 3,100만 원. 그만큼 밀렸다는 거죠. 그렇죠. 연체 이자가 네. 1,300만 원이라는 네. 돈인데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밀리고 갑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밀린 금액입니까? 이게 몇 년 정도 밀린 금액이에요, 이게? 이게 83 성진연립 82 동명연립이다 보니까 예. 한 35년씩 됐죠 벌써. 이게 그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83년 3년도 2년도일 때는 아마 그 가져간 원금이 그때 한 99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연체이자 때문에 이제 원금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8분 중에 한 분은 정리돼서 정리가 됐고요. 7분 중에 지금 안 내는 분이 2분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맞춤형 주거 급여 이렇게 사업으로 흡수가 되지 않나요? 그럼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나요? 이건 그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틀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원금보다도 지금 이자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 갚지 않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특별한 있으면서 조치를 갚지 하겠습니다.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은 또 여덟 명. 해외에 또 거주하고 있어서 예,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셔서 뭐 8세대인데 이분들이 30년을 이렇게 밀려가지고 원금보다도 지금 이자가 더 많은데 무슨 알겠습니다. 예. 대책이 세워야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네, 방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4월 4일 산불 이후로 하여튼 무지하게 고생하신 거 저희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느라고 또 중복된 건 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또 이제 이 조치 결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훑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에 보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전화가 이게 많이 왔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이게 우리 올해는 다 접수 다 받고 다 끝났죠. 접수 받고 위원회에서 예, 결정이 다 됐습니다. 하고 예산 다 쓰고 그렇습니다. 다 쓰고 예, 상당히 의원님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도와주셔가지고. 예, 전화도 많이 오고 접수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직접 접수하세요. 네. 또 쫓아가기도 하고 이랬던 사업인데 맞습니다. 이 사업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올해도 또 의원님들께서 또 5천만 원 더 또 해주셔가지고 예. 예, 조금 더 지원을 더 하도록 했었습니다. 누락된 분들 예, 지원 받아서 누락이 아니라 그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5천만 원 예산을 더 들여서 지원했던 분들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좀 늦어서 몰라서 늦어서 네. 이렇게 된 분들이 우리 좀 몇 집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 좀 여기 좀 이따 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 동양 오피스텔은 일단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 많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좀 그렇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된 후에 네. 지금 1호가 사항이 어때요? 그 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 좀 할 수 있나요? 조례 개정되고 단편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비교할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대형 건축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에 된 2년 거죠. 전서부터 예, 토지 전에 매입을 된 했던 거에 알고 것들이라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또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이클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건축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건축 경기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지금 뭐 좀 포화 상태라서 건축 경기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분양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미분양 관리 지역도 한몫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총 12개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도 13개가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갈 거고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이제 분양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최고가 이제는 그만큼 수요들이 없으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이고 도시계획 조례안을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우려되는 게 인허가 이게 부서잖아요. 저희가 그죠? 네. 인허가 부서에서 지금 제가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원 의원님 제가 또 하나 진짜 우리가 그 대규모 이 공동주택들 인허가로 인해서 소음 진동은 물론이고 뭐 먼지 또 비산먼지 요즘 PM2.5, PM10 이러죠. PM2.5까지 그 먼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속초는 상당하다. 미세먼지에 그만큼 시달리지 않던 속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루장에서 동명 하루장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은요. 이런 걸 보게 되죠.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환경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환경을 했고 저 자체가 슬러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슬러지는 무기질 슬러지와 유기질 슬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무기질 슬러지는 탈수를 해서 75%까지 탈수를 해서 말려서 재활용을 하든지 하게 돼 있고 법적입니다. 유기성 원인은 안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75%까지 탈수기를 짤 수가 없으니까 85%까지 수분을 제거해서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슬러지라는 거는 뭐예요? 폐기물이죠. 폐기물이죠. 예. 자, 그러면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상충부의 물을 일단 가라앉혀서 무기질은 가라앉혀서 위에 상충부에 있는 물을 일단은 실험을 해야 되겠죠. 방류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폐수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피해, 4차 피해인데 이런 것들이 실험도 없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25개 공사장이 지금 이러는데 땅을 고층 뭐 30몇 층씩 올라가니까 지하 5층, 6층씩 막 파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하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토사도 옮겨야 되고 그 토사들이 나와서 다 어디로 가는지 토사만 나오는지 아니면 슬러지 상태에서 나오는지 토사 상태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 물하고 분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조사가 신고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조심스러워서 지금 꺼내기가 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펌프 용량과 이제 모든 거 이렇게 보면 뭐 나오긴 할 거지만 자꾸 속초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고 하면은 이거 참 지금 28개에서 이런 작업들과 또 이렇게 아니면 또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이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도 쿵쿵거리는 그런 소음 진동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라고 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민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고층 아파트가 속초에 없어서 뭐 저걸 꼭 지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우리 원초리 기자님도 뒤에 계시지만 1호가 내어줄 때에 우리 이 사후 관리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봤으니까 1호가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지와 아니면 진짜 강력하게 한번 단속 한번 해서 뭐 내가 하나 중지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후유증이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돈이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속초에서 그런 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네. 예, 그리고 하여튼 인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부서인지 저희가 압니다. 알지만 하여튼 이런 거 다 하여튼 병가지 상사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장시간 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저는 이제 상수도 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장천을 갔었단 말이죠. 그 임시 주택이 이제 들어서고,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 집 안에만 지금 수도가 있는데 바깥에도 좀 해달라. 그 당연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께 제가 일요일인가 갔더니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다. 근데 아직 설치는 안 된 거로
접근했거든요. 지금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천마을에 한번 간담회 할 때 그 어르신이 한번 그 수도 바깥의 수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다 빼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이번 주 말이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그 기초 공사를 할 때 그때 했었던 거하고 지금 나중에 그런 민원을 듣고 한 거하고는 소요되는 비용이 좀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저희들이 매트를 친 게 콘크리트 매트를 친 거는 우리 주택 안전자리만 쳤고 지금 안 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안에는 자갈만 깔은 데라서 그때 하나 지금이나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축가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